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물 자주 드시나요? 건강에 있어서 물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도 여러 차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은요,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였습니다.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리터를 마시라고는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약 3리터 정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목이 마르다, 갈증이 난다라는 신호는요, 이미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적절하게 보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소변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소변 색깔이 진하면 물이 부족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물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질문은요, 따뜻한 물이 몸에 좋은 물인지, 찬물은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것도 체질에 따라서 따뜻한 물을 드셔도 되고요, 찬물을 드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요, 겨울에도 찬물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뜻한 물을 싫어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은요, 건강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물이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목이 마르니까 마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왜 우리는 갈증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걸까요? 물은 우리 몸의 대사를 주관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요, 대부분 혈액에 존재합니다. 이 혈액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물이 하는 역할을 아시게 될 수 있는데요. 밥은 한 달 정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요, 물은 3일만 마시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가 멈추면요, 죽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은요, 나는 물 대신에 차를 많이 마시니까 물은 따로 마시지 않아도 되나요? 인데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차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만성 탈수증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차는 차이고요, 물은 물이기 때문에요, 꼭 추가로 물을 드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수가 좋으냐, 수돗물은 괜찮으냐, 끓인 물은 죽은 물이 아니냐 등등 다양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미네랄 워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미네랄이 없는 물보다는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은요, 그 함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물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은 채소나 과일, 해산물을 통해서 보충하셔야 합니다. 용존 산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용존 산소가 없는 끓인 물도요, 2시간만 지나면 용존 산소가 일반 물과 같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수돗물은 마시는 물 기준보다도요,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요즘은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라면 판매되는 생수보다도 안전하고요, 필터로 걸러주는 정수기보다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커피 대신에 다양한 허브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커피 전문점에서도요, 다양한 차를 따로 판매하는 것만 봐도요, 이제는 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것이 좀 그래서 차를 마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맹물을 잘 못 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 맛이 심심하게 느껴지거나 차가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차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차를 물처럼 마시게 되면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몸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차마다 성분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본인의 건강 상태나
본인의 체질에 맞는 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전에 다양한 차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건달TV 채널에서 다양한 차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녹차나 홍차, 그리고 다이어트 차로 알려져 있는 우롱차입니다. 녹차, 홍차, 우롱차 등에는요, 카페인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카페인이 함유되어져 있는 차는 물 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요, 음료 100ml 기준 카페인 함량은요, 녹차가 25에서 50mg 정도, 홍차가 20에서 60mg 정도, 우롱차는요, 20에서 60mg 정도 함유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커피보다는 적은 양이지만요, 갈증이 날 때마다 물처럼 차를 마시게 되면요, 카페인 성인 하루 권장량인 400mg을 넘기가 쉽기 때문이죠.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시게 되면요, 속쓰림은 물론이고요, 불안이라든지 가슴 두근거림,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매일 카페인을 300ml 이상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요, 위가 자극이 되어서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요. 많은 양의 카페인을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요, 카페인 중독으로 인해서 맥박이 불규칙해지고요, 만성 불면증, 안면 홍조, 잦은 소변, 근육 경련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간이나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헛개나무차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헛개나무에 들어있는 암페롭신이라든지 호베니틴스 등의 일부 성분은요, 알코올성 간 손상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간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고농축으로 섭취하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간이 손상되는 현상을 약인성 간 손상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헛개나무의 특정 성분에 과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주 마시게 되면요, 간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15년간 급성 독성 간염 관련 급성 간부전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요, 헛개나무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간이 이미 안 좋거나 간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헛개나무 차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병원에서도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요, 생약이나 한약 같은 거는 드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한약제나 생약제는요, 때로는 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요, 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는 물이 아닙니다. 꼭 드신다면요, 보리차나 옥수수차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